자산 소속이 누구인지, 부채 소속이 누구인지, 자본 소속이 누구인지 알아보면은, 자, 여러분께 자산에 들어가는 A, B, C가 있고요. 부채에 들어가는 1, 2, 3이 있고요. 자본에 들어가는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럼 A 얼마랑 B 얼마랑 숫자 2 얼마랑 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입니다. 내 권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 내 재산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 B, C라는 애들이 그 밑에 나와 있는 표예요. 자산에 소속돼 있는 애들이에요. 자, 하나씩 볼게요. 현금 내 거예요. 앞에다가 내라고 붙여주세요. 내 현금. 그 밑에 예금 내 거예요. 뭔지 아시죠? 내 은행에 가서 내가 돈 넣어놓은 거, 내 예금. 언제든지 난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조금 어려운 거 나와 있네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매출을 해가지고요, 채권 받을 돈이 생겼어요. 다시요. 매출을 해가지고요, 물건 팔아가지고요, 받을 돈이 생겼어요. 뭐예요? 외상값 받을 거예요. 외상값 받을 거. 매출 채권. 얘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받는 거죠. 내 거예요. 그 밑에 대여금, 상품, 건물, 토지, 비품 다 내 거예요. A, B, C 이렇게 D, E, F 잔뜩 있듯이 현금, 예금, 매출 채권, 상품, 건물, 토지, 비품 이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주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거예요. 내 거면은 어떻게 된다? 자산이 된다. 자, 그 내용 설명드린 내용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네요. 그 박스 위에 밑에서 세 번째 끝부분 밑줄 칠게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어요. 내 거예요.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될 거죠. 내 권리.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을 뭐라고 그런다?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 부채 설명드릴게요. 부채 옆에 남의 거, 빚 이렇게 적어주세요. 옆 페이지 넘어가면 부채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 옆에는 이렇게 내가 아니라 갚아야 할이라고 적어주세요. 갚아야 할 뭐예요? 갚아야 할 매입 채무. 갚아야 할 매입 채무. 여러분들 매입 채무가 뭐예요? 매입을 해왔어요. 물건을 매입을 해오니까 빚이 같이 딸려왔네요. 물건을 매입을 해왔어요. 빚이 같이 딸려왔어요. 뭐예요? 외상값 갚을 돈이죠. 매입 채무. 매입을 했더니 채무가 생겼다. 매입 채무. 갚아야겠죠. 밑에 차입금이에요. 옆에 남에게 빌린 돈이라고 나와 있네요.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겠죠. 갚아야 할 차입금. 느낌 오시죠? 자, 빚이에요. 다. 밑에 선수금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리 받은 계약금, 내 계약금이잖아요. 내 계약금. 근데 왜 이게 부채예요? 내 계약금인데? 자, 여기서 약간 처음으로 한번 꼬아지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내가 먼저 계약금을 받았어요. 먼저 선 받을 수 돈금에서 먼저 받은 돈이에요. 즉 계약금이에요. 이 돈을 난 받으면 뭘 해줘야 돼요? 그 계약을 이행해줘야 되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10%를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이건 내 돈인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난 그것 때문에 건물을 팔아야 되고요. 건물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중에 1억 중에 미리 받은 돈만큼은 나중에 잔금 받을 때 못 받게 되는 거죠. 즉 이만큼 미리 받았으니까 물건도 팔아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 계약금 받은 만큼은 추가로 못 받게 되니까 이 계약금, 즉 선수금은 부채가 됩니다. 먼저 받은 계약금이라고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는 것 자체는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대신에 나는 무슨 의무가 생겨요? 물건으로 아니면 용역으로, 서비스로 대신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 밑에 미지급금 나와 있습니다. 갚아야 할 미지급금. 자, 상품 위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이에요. 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옷을 사다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옷 말고 옷을 운반하기 위해서 산 트럭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값 줘야 되죠. 외상값 줘야 되죠. 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위에서 매입 채무라는 거 상품 그거 사올 때요. 지금 이건 상품이 아니잖아요. 자, 밑줄 칠게요. 상품 이외의 물건을 나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와서 외상값을 줘야 될 게 있으면 그건 매입 채무로 잡는 게 맞고요. 위에 나와 있는 미지급금은 뭐예요? 상품이 아닌 다른 거. 나 트럭 파는 회사 아니잖아요. 트럭을 외상으로 사서 외상값을 줘야 되면 걔는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된다.
자, 요 내용들 지금 이해 못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첫 번째 강의서부터 세 번째 강의까지는 그냥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세요. 왜? 첫 번째 강의서부터 세 번째 강의, 첫 번째 회계가 끝나고 두 번째 회계 끝나고 세 번째 또 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돌아왔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보게 되시고요.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 원래 옆에다가 원래부터 내 거라고 적어주세요. 원래부터 내 거. 자본은요 회계에서 정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했냐면요. 자, 밑줄 치지 마시고 자본은 회사 소유주인 주주들의 밑줄이요. 순자산으로 총자산 밑줄 치시고요. 총자산에서 그 옆에 밑줄 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밑줄이요. 총부채를 차감한 잔액.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내 자산에서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빼고 나니까 그게 자본이래요. 아무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자산에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특별히 자본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자본 금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주식회사 3일에 현재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은 얼마인가? 자본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본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본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본 자산에서요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이래요. 자산에서요 부채를 빼면요 그게 자본이래요. 자산에서요 부채를 빼면요 그게 자본이래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어디 소속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처음이니까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현금 있습니다. 현금 어디 있었죠? 현금 앞에 네모들 보니까는 저쪽 20페이지 네모 박스 자산이라는 아예 안에 제일 먼저 현금이 나와 있네요. 현금 자산이었어요. 얘 소속은 자산이었어요. 현금 얼마예요? 60만 원. 그 밑으로 갈까요? 토지 어디 있었죠? 토지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인지 볼까요? 자, 토지 어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저 20페이지에 자산이라는 그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에 밑에서 두 번째 토지 들어가 있죠? 예, 토지의 소속은 자산이었어요. 토지 얼마짜리예요? 140만 원이네요. 자, 그 밑에 볼게요. 매출 채권. 아, 어려운 거 나왔어요. 매출 채권. 매출을 했더니 받을 돈이 생겼네요. 나 이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을 달라고 외상값을 받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매출 채권. 내가 물건을 팔았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난 나중에 외상값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 매출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나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상값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산 소속이에요. 매출 채권 얼마요? 45만 원. 자, 옆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옆에. 자,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 자, 매입을 했더니 부채가 생겼어요. 스포를 했네요. 매입을 했더니 갚을 돈이 생겼어요. 다시 매입을 했더니 갚을 돈이라는 채무가 생겼어요. 자, 얘는 어디 들어가죠? 갚아야 되래죠. 어디 나와 있다? 부채라는 소속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네요. 매입 채무 부채입니다. 얼마요? 100만 원. 그 밑에 차입금. 내가 돈을 빌려온 거네요. 난 나중에 이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얼마만큼? 130만 원만큼.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있을까요? 부채 있겠죠. 한번 볼까요? 부채 21페이지 네모 박스 매입 채무 밑에 차입금 있네요. 갚아야 될 돈. 얜 부채였어요. 차입금 얼마요? 130만 원.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건물 볼게요. 건물. 나 이 건물 갖고 있으면요. 건물에서 내가 사무실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산에 들어가겠네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페이지에 네모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건물 들어가 있죠? 건물 자산이에요. 자산 쪽에 적어줘야 돼요. 건물. 자산 얼마요? 200만 원. 자,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주세요. 현금 뭐였다고요? 현금, 자산. 현금 옆에다 자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토지 뭐였어요? 토지, 자산. 토지 옆에 자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매출 채권 뭐였어요? 매출 채권 자산이었죠? 자산이라고 옆에 매출 채권 옆에 적어주시고요. 매입 채무랑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차입금도 부채였죠?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니까는 부채라고 옆에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건물 옆에는 건물은 뭐였어요? 자산이었죠? 자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에서 얘네에서 부채 얘네를 뺀 금액이 뭐라고요? 자본이래요. 다시 자산, 현금 60만 원, 토지, 매출 채권, 건물 얘네 합친 금액에서 부채, 매입 채무와 차입금을 뺀 금액이 자본이래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만 원 더하기 140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200만 원 하면은 445만 원. 에서 부채 100만 원과 130만 원 더하면 얼마요? 230만 원을 빼면 그게 자본이래요. 얼마예요? 215만 원이 되겠네요. 자본은 215만 원이에요. 우리 예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회계. 그리고 회계를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방법인 수단인 재무제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무렇게나 뭐 몇 년도씩 갖다가 쓰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어떤 거다? 기업에서 회계를 할 때 써야 되는 기준이다 해서 기업 회계 기준 우리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5가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만 봤어요. 뭐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가 있더라. 뭐뭐뭐는 안 들어간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재무제표 아니에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아니에요.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그 안엔 자산이라는 애가 있고 부채라는 애 있고 자본이라는 애가 있더라. 자산이랑 부채를 더하면 자본이랑 똑같은 금액이 되고 자산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더한 금액이 되고 그쵸? 자산에서 만약에 부채를 빼게 되면 그 금액은 자본의 금액과 일치하더라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22페이지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준은 어떤 걸로 가지고 가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